안녕하십니까. 피코스코프 멤버스 클럽 김성식입니다. 간만에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됐네요. 자, 오늘 한번 진단을 하고 할 차는 지프입니다. 2018년식 지프 체로키예요. 증상은 열간시, 즉 엔진이 열받았을 때 간헐적으로 시동이 안 걸린답니다. 크랭킹은 잘 되고, 즉 보통 우리가 스타팅 모터라 부르죠. 세르모터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스타팅 모터는 정상적으로 작동 잘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고장으로 입고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캔 데이터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고장 코드는 없고, 이 바디 컨트롤러 쪽에 고장 코드 있는데, 이거는 현재 고장과는 상관이 없는 이제 고장 코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증상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게 뜨는가. 리딩 한번 해보죠. 이거는 레인 센서, 이 림 통신 1번 버스 이벤트 이후 신호가 부정확함, 레인 감지 모듈과 통신 주들, 이거하고 시동하고 관계 없겠죠. 그래서 스코프 장비로서 가장 기본적인 배터리 전압과, 그리고 이제 그 전류를 봐서 배터리 성능을 검사하니까 배터리 성능은 좋아요. 그래서 배터리 전압, 그리고 이제 이 전류기를 측정하고 있는 거는 연료 펌프입니다. 연료 펌프가 몇 암페어나 작동하는지 그걸 필히 검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RPM을 보기 위해서 이제 또 RPM 감지 센서를 저막 호일 쪽에 갖다 냈습니다. 이래 놓고 시동을 걸었다 껐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화면을 좀 올려보도록 할까요? 위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배터리 전압이에요. 배터리 전압이 보시면 크랭킹 전에는 대략 12.3V 나오다가 크랭킹 할 때 최저 전압이 9.2V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시동 걸리니까 14.5V까지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거 있죠. 이거는 연료 펌프의 전류를 측정한 거예요. 연료 펌프의 전류를 측정하면 연료 펌프의 성능과 회로, 그리고 배선의 이상 같은 거를, 또 릴레이 같은 거 이상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점검해 보니까 이것도 돌입 전류는 대략 한 31A 정도, 이 같으면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크랭킹 할 때는 약간 이제 전압 강화가, 전류 강화가 있는데, 이거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전류 강화가 있고 바로 정상, 크랭킹 할 때 정상 전류 값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 봤을 때는 뭐다? 이 펌프도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연료 펌프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크랭킹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는데도 일정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에버리지 값은, 시동 걸렸을 때 에버리지 값은 11A 정도 이제 잘 나오고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 배터리 전압과, 그리고 이 전류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였어요. 이게 RPM입니다. RPM이 크랭킹 하기 전에는 당연히 0rpm 나오겠죠. 크랭킹 하기 전에는 0rpm 나오다가 크랭킹 했어요. 크랭킹을 해서 시동을 붕 거니까 이렇게 올 RPM이 정상 같으면 이렇게 지금 턱 되는 이런 게 없어야 돼요. 부드럽게 RPM이 부드럽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부드럽게. 그런데 시동을 한 번 걸고, 두 번 걸고, 세 번 걸 때, 그리고 네 번 걸 때도 RPM이 턱턱 걸리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걸리는 RPM이 얼마 정도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때 RPM을 보면, 턱턱 걸릴 때 RPM 보면 1034 RPM 정도에서 탁탁탁 걸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걸릴 때는요 1366 RPM에서 턱턱 걸리고요. 동일하게 두 번째 크랭킹 또 마찬가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랭킹 때는 약간 좀 덜한데 첫 번째, 두 번째 크랭킹 때와 세 번째 크랭킹도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크랭킹 때도 RPM이 1100, 대략 1150 RPM 정도에서 턱턱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네 번째 RPM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공회전 조절을 해주는 이제 스로틀 밸브라 부르죠. 스로틀 바디 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먼저 유관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떤 회로나 문제 있을 것 같으면 고장 코드가 있을 건데 고장 코드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카본이나 일단 기타 문제 있는 게 아니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봤죠. 보니까 지금은 스로틀 바디 깨끗해요. 미리 청소를 해놨습니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스캔 장비로서 초계열을 잡았어요. 초계열을 잡고 시동을 걸었다 껐다 걸었다 껐다 몇 번 해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스로틀 바디를 청소하고 이제 초계열 잡았어요. 초기화를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RPM이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상승했을 때는 이제 RPM이 대략 한 1500 거의 30 RPM까지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부드럽게 상승해야 돼요. 이렇게 어때요? 부드럽게 상승해야 돼요. 조금 전 그림하고는 다르죠? 부드럽게 상승해야 돼요. 그렇죠? 이걸 한번 직접 시동을 걸어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한 번 더 끄고 한 번 더 끄고 한 번 더 끄겠습니다. 이제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하죠. 화면을 정지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금방 시동 걸었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면 RPM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크랭킹성에도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상승하죠. 그리고 세 번째 시동 걸었을 때도 RPM이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올라가죠. 이렇게 중간에 턱턱턱 있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시동 때도 RPM이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부드럽게 상승하는지 어떤 바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스캐너에서는 스캔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스코프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이쪽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RPM 그래프를 굉장히 정밀하게 보면서 어떤 계통에 문제가 있는지 이제 진단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큰 고장은 아니었어요. 단순한 고장이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또 이제 조립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스로틀 바디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스캐너로 하스값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